김백도입니다. 스포츠 경향의 이 기사 먼저 보시죠. 공식이란 마크를 달았네요. 현역 가왕 3 글로벌 1위 OTT 플랫폼입니다. 넷플릭스. 이제 뭐 넷플릭스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네,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확정됐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현역 가왕 3가 화제성과 시청률을 싹쓸이한 막강한 저력을 글로벌 1위 OTT 플랫폼 넷플릭스 입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겁니다. 흥행 강자의 존재감 입증. MBN 현역 가왕 3는 대한민국 장르별 탑티어 현역 가수들이 총출동, 태극마크를 향한 치열한 싸움을 펼치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음악 예능이죠. 지난 3회 최고 시청률 10.1%, 전국 평균 시청률은 아직은 두 자리 숫자에 진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3주 연속 지상파 종합편성 케이블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화요일 전체 채널 예능 프로그램 중 1위, 넘치는 상승세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시청률 추이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요번 4회에서는 뭐 당연히 무조건 닐슨 코리아 집계 전국 평균 시청률 두 자리 진입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한 뭐 12% 선 그 정도까지는 좀 진출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시청률보다 현역 가왕 3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숙행시 파문 때문에 발목이 잡힌 측면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김백도는 그렇게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기사가 계속 이어지네요. 현역 가왕 3 오늘이죠. 13일 방송될 4회부터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이 확정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뭐 그냥저냥 그만한 OTT 뭐 저만한 OTT는 사실 없죠. 뭐 지금 현역 가왕 3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시즌부터 티빙 OTT 플랫폼, 이거는 국산 OTT 플랫폼이죠. 티빙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그런 OTT 플랫폼이 있어 사실 뭐 넷플릭스에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티빙에서는 뭐 그 전 시즌부터 계속해서 현역 가왕 3가 스트리밍이 되고 있고 생방송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시청 못 하시는 분,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 같은 걸로 티빙을 통해서 생방송을 시청하시기도 합니다. 극소수의 분들이시지만. 근데 넷플릭스에는 아직까지는 현역 가왕 3가 진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시즌 3가 전격 스트리밍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방송되는 4회를 시작으로 앞서 방송됐던 1회부터 3회까지 현역 가왕 3 이제 앞으로 방송이 될 마지막 회까지 전부 다 전편이 공개가 되는 거죠. 요거는 티빙처럼 생방송되고 VOD 서비스도 나가고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방송이 끝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VOD 영상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넷플릭스 유료 가입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현역 가왕 3를 고화질로 시청하실 수 있는, 티빙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티빙은 사실 거의 국내 가입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넷플릭스는 전 세계 가입자들이 다 보는 거죠. 미국, 일본, 뭐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그 현역 가왕 3가 전 세계로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역 가왕 3를 접하지 못했던 더 많은 시청자, 여기는 글로벌 시청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현역 가왕 3 티빙과 웨이브, 국내 주요 OTT를 장악한데 웨이브에서도 스트리밍을 했는데 이번엔 넷플릭스까지 3대 OTT 플랫폼에 다 론칭이 되는 겁니다. 경연 예능의 독보적인 저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글로벌 콘텐츠 IP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하고 대항전을 펼치게 되잖아요. 현역 가왕 3 같은 경우에 시즌이 끝나고. 근데 일본의 팬들이 고화질로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현역가왕 3를 전편을 이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의 바람잡이 역할도 넷플릭스가 해준다. 요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역가왕 3 넷플릭스 편성 화제성은 물론 시청률까지 싹쓸이 사로잡은 현역가왕만의 브랜드 가치가 입증된 결과다. 아무 콘텐츠나 넷플릭스에서 받아주진 않죠. 아마 현역가왕 같은 경우에 그 전 시즌도 넷플릭스에서의 스트리밍을 타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잘 안 됐다가 요번에 전격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스트롯하고 미스터트롯은 스트리밍이 되고 있죠.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 그 전 시즌 3부터 지금 한창 경연이 진행 중인 미스트롯 4까지 계속해서 요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에도 시즌 2, 시즌 3가 스트리밍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TV조선에서는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뻐겨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야, 현역가 너네는 넷플릭스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지? 우리는 지금 시즌 2, 시즌 3, 그리고 미스트롯 4 같은 경우에 지금 경연하고 있는 거 다 스트리밍이 넷플릭스에서 되고 있어. 우린 넷플릭스에서 인정해준 컨텐츠야. 근데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역가왕 그전 시즌부터 지금 현재 경연이 진행 중인 현역가왕 시즌 3까지 넷플릭스에 입성을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TV조선에선 배가 아플 수 있는 대목이다. 더 이제는 경쟁 구도가 치열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뉴스워커라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런 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긴 했던 것 같아요. 무명전설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한번 제가 리뷰 영상 올리면서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뉴스워커에서 짚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기사가 최근에 올라왔느냐. MBN 무명전설이라는 남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제 2월달 얼마 안 남았죠. 2월 25일 날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역가왕 시즌 3하고 방송 일정이 겹치는 거 아니냐. 보니까 한 3주 정도 겹칩니다. 3주 정도 같이 방송을 해요. 현역가왕 3 같은 경우에 화요일 날 방송하고 무명전설은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요게 3주간 겹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역가왕 3 마지막에 준결승 결승으로 이 시청률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무명전설이. 그런 이제 내용의 기사예요. MBN이 요거는 크레아 스튜디오와 같이 협업하는 게 아니라 MBN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서혜진 PD 쪽하고는 상관없이 자체 제작하는 그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무명전설이 방송을 앞둔 가운데 정체성 아니 이거 그러면 현역가왕 3도 하고 있는데 무명전설 갑자기 남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이 정체성이 뭡니까? 시청자들 사이에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2월 25일 방송하는 남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은 아나운서 김대호 씨, 가수 장민호 씨가 더블 MC 체제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 남진쌤이 현역가왕 3 마스터로 심사위원으로 왜 안 나오셨나 했는데 여기 나오시네요. 남진쌤 나오시고 조항조 씨 나오고 주현미 씨는 여기도 출연을 하는군요. 무명전설 여기 심사위원. 그리고 신유 씨, 강문경 씨가 또 나옵니다. 손태진 씨 나오고. 자, 강문경 씨 같은 경우는 참 좀 특이한 게 현역가왕 3 지금 마스터로는 강문경 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의 사장인 서주경 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무명전설에는 그 소속사의 가수인 강문경 씨가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이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심사위원 구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무게감이 있고 그래서 내노라는 스타들이 마스터로 참여 심사위원으로 화제성은 높게 평가되는 무명전설이지만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현역가왕 3가 끝나지도 않는데 맞물려서 하는 이유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를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여러 의견이 교차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역가왕 2 이후 편성되는 남자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굳이 현역가왕 4를 자, 원래대로라면 현역가왕 3를 요번에 했으니까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남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 4를 아마도 하지 않을까. 뭐 지금 편성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걸 기다리는 게 맞는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역가왕 3와 맞물려서 진행된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거죠. 현역가왕 시리즈는 홀수가 여성, 짝수가 남성 가수들의 경연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NBA는 현역가왕 3까지는 원칙대로 진행하다 갑자기 무명전설 카드를 자체 제작으로 꺼낸 거예요. 예, 요런 부분들이 현역가왕, 요거는 이제 오타죠. 현역가왕 3 오는 3월에 마치고 12월 현역가왕 4 편성이 돼야 된다. 혼란스럽다. 이게 뭐냐? 예.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팀킬이 아니냐. 팀킬하면 이제 같은 편끼리 서로 해를 가하는 거죠. 피해를 입히는 거 팀킬이라고 하죠. 무명전설이 사실상 2022년부터 2023년 방송한 불타는 트롯맨 요건 딱 한 번 하고 말았죠. 불타는 트롯걸도 하지 않았고 후속작이라는 주장 뭐 이것도 주장일 뿐이죠. 불타는 트롯맨하고는 사실상 상관없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제목이 확연히 다르니까요. 이런 점에서 시청자들 무명전설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까지 제기. MBN이 애써 자체 제작에 나선 만큼 시리즈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 현역가왕 시리즈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자, 어쨌든 그 뒤에 이제 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MBN하고 서혜진 PD의 크레아 스튜디오하고 불화설 갈라서는 거 아니냐 했는데 기사가 나왔죠. MBN과 크레아 스튜디오 간에 MBN과 서혜진 PD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를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해명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는 일단 접어야 될 거고, 아까 기사에 나와 있던 것처럼 현역가왕 3 같은 경우에 지금 나무위키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2026년 3월 10일까지 이게 마지막 회차가 3월 10일 날로 예정이니까 이게 더 뭐 한두 회차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정으로는 3월 10일 날 마지막 결승전 방송하면서 현역가왕 3가 끝나는 겁니다. 예정에 의한다면 무명전설은 2월 25일 날 첫 방송을 하죠. 그럼 요때부터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현역가왕 3 2월 24일 날 방송하고 화요일 날, 그 다음에 25일 수요일 날 무명전설 첫 방송, 그 다음에 3월 3일 날 현역가왕 3 방송, 3월 4일 날 무명전설 2회 방송,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 예정대로라면 3월 10일 날 현역가왕 3 방송을 하고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11일 날 무명전설 3회 방송. 이렇게 3주차가 맞물리니까 아니 현역가왕 3 막 이제 준결승 결승 해가지고 탄력 받아가지고 시청률 팍팍 올려야 될 중요한 시점에 무명전설이 나와서 이거 팀킬 하는 거 아니냐,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무명전설이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같은 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해서 어떻게 보면 MBN으로 트로트 팬덤 분들이 확 몰려서 야 MBN만 보면은 화요일 날은 여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수요일 날은 남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종합 선물 세트네, 여기로 채널 고정하자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포츠 경향에서도 이런 기사도 올라왔네요. 오늘 현역가왕 3 4회차 방송에 대한 예고편 성격의 기사입니다. 현역가왕 3 차지현, 감미연, 배다의 필살기를 걸었다. 오늘 13일 화요일 밤 9시 50분 방송되는 현역가왕 3 4회에서는 차지현, 감미연, 배다혜 등 장르를 초월해 출전한 탑티어 현역 들이 본선 2차전 직행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투혼을 쏟아붓는 무대, 1대1 현장 지목전 무대가 펼쳐진다는 거죠. 3회에서 스테파니, 솔지가 각각 장하온과 홍자에게 승리를 거둔 가운데 막강한 실력을 지닌 장르파계 탑티어들 중 누가 또 본선 2차전에 직행을 하게 될지 탈락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이목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먼저 차지연 씨는 1대1 현장 지목전 무대에서 나 차지연이야 라는 단 한마디 선전포고로 현장을 압도. 차지연 씨 예선전 마녀사냥에서 뮤지컬계 레전드 가수다운 아우라를 뽐내며 가시나무새 열창 올인정 버튼을 받았죠. 그리고 예선전 MVP가 됐습니다. 현역들이 뽑는 가장 강력한 가왕 후보 1위. 하지만 차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갈수록 지금은 하위권이잖아요. 예, 이제 순위가 발표되는 그 안에서는 하위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숙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이런 무대에 뭐를 연상시키는 뭐 그런 무대인 것 같은데 예고편도 공개가 됐죠. 차지현 씨 무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막 소리를 막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포효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무대가 시작되는데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본방송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미연 씨 1세대 원조 아이돌 베이비복스 메인 보컬의 이미지를 완전히 지운 무대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지난 예선전 감미연 씨 간드러진 보이스로 화난 여자 그렇지만 혹평 속에 5점을 받았죠.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미연 맞아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180도 달라진 반전 면모를 1대1 현장 지목전 무대에서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배다혜 씨 지금까지 보여줬던 순둥미 과감하게 벗어던진 채 심기일전 도끼를 내뿜는다는 거죠. 배다혜 무대 앞서 내가 도끼가 없어 보여? 도끼 없이 클래식 몇십 년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어? 하면서 현장 1대1 현장 지목전 무대를 도끼를 뿜으면서 이제 보여준다. 요 세 사람의 무대, 차지현 씨, 감미연 씨, 배다혜 씨 무대가 또 오늘 본방송에서 기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일요신문에서 이런 또 의미 있는 분석 기사를 최근에 올렸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위 길려원. 길려원 씨는 미스터 4에 이제 참가하는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가수죠. 빈예원 양 얘기도 같이 이제 나왔습니다. 빈예원 현역가왕3 참가자 대국민 응원 투표 과연 1위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이냐. 요런 또 분석 기사가 올라왔네요. 일단 길려원 씨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사는 미스터 4 1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 길려원 씨가 깜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배 가수들을 제치고. 그리고 염유리, 윤태화, 이소나, 홍성윤 씨 순으로 탑5가 결정이 됐죠. 길려원 씨 대국민 응원투표 1위 등극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일. 첫 무대에서 김용임 씨의 꽃바람을 불러가지고 요게 유튜브 조회수가 이 기사 작성할 당시 기준으로 134만 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가자 미스터 4 참가자 중에 유일하게 100만 조회수를 넘어서서 이 정도 인기면 응원투표 1위를 하겠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죠. 현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하기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호학과 1학년 뭐 지방에 있는 대학교 간호학과 이제 1학년생인데 뭐 알고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최우수상 받고 또 모 지역 가요제에서 뭐 또 최고상 받고 뭐 거의 가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물론 간호학과 다니는 건 사실이겠지만 간호사가 되실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가수 생활을 하지.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또 화제를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 길려원 씨가 지금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어서고 다른 참가자를 압도한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높은 조회수는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저 같은 유튜버들이요. 길려원 씨 영상을 만들었을 때 조회수가 폭발해야 진짜 진정한 팬심으로 길려원 씨를 응원하는 마음이 전환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길려원이라는 그런 새로운 참신한 참가자가 미스터 4에 나왔는데 노래 곧잘 부르던데 한번 다시 들어볼까? 이런 단순한 관심에도 조회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저 같은 유튜버들이 길려원 씨를 리뷰하는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좀 길려원 한번 응원해 봐야겠다라는 팬심이 생긴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한 번도 길려원 씨 영상을 만들지 않았고 길려원 씨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이 막 생겨나는 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관심에서 팬심으로 길려원 씨를 향한 마음이 아직 돌아선 그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빈예서양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요 기사가 좀 잘못됐어요.
예, 김백도가 이거 잘못 읽거나 그런 거 아니냐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일요신문 이 기사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하시면 기자분이 아차 내가 기사 잘못 썼구나 하고 바꾸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방송하는 그 시점으로는 명백하게 기사는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1월 13일 방송되는 현역가왕3 4회를 맞아 1주차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 이건 아니죠. 2주차죠. 1주차는 벌써 3회차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2주차입니다. 2주차. 네, 2주차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가 발표한다. 가장 유력한 1위 후보 빈예서. 네. 근데 저번에는 이제 7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글쎄요. 7위에서 1위로 바로 올라서는 파란을 빈예서양이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좀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가 왜 잘못됐는지 단순한 오타인지 기자님이 착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빈예서양 역시 유튜브에서 막강한 저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 일요신문 기사가 작성될 당시의 조회수입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죠. 빈예서양의 연정 92만 조회수 1위를 달리고 있고 모녀 기타도 58만 조회수를 기록 중. 그 뒤를 이어 홍자 씨의 너 떠나누가 76만, 솔지 씨의 마지막 연인이 68만, 김태현 양의 단현이 54만. 유튜브 조회수 탑5 가운데 1위와 4위를 모두 빈예서양이 가져갈 만큼 압도적인 인기. 유튜브에서뿐만 아니라 뭐 이미 빈예서양은 아까 길려원 씨하고 비교하자면 이미 오래전부터 저같이 빈예서양을 리뷰하는 영상들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많고 그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올 정도로 그리고 팬카페가 이미 엄청난 인원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예서양 같은 경우에 완전히 막강한 팬덤이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스타 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요신문 같은 경우에 빈예서양의 과거 아픔도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빈예서양 같은 경우에 대국민 응원 투표로 아픔을 겪기도 했죠. TV조선 미스트롯 3에 참가해 유력 우승 후보로 분류됐지만 준결승 2차전에서 탈락을 했죠. 예, 감기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컨디션 난조. 당시 빈예서양 대국민 응원 투표 가장 앞서는 참가자였습니다. 1주차 2위를 시작으로 2주차에서 5주차까지 4주 연속 1위, 6주차 4위, 7주차 다시 1위, 8주차 2위, 누적 점수에서 단연 1위가 유력했죠. 그런데 현역가왕과 달리 미스트롯은 대국민 응원투표 누적 점수를 준결승이 아닌 결승전에만 반영을 해서 만약 현역가왕처럼 준결승전 최종 점수가 반영됐다면 빈예서양 감기로 인한 컨디션 난조에도 불구하고 결승 진출, 결승전에서도 대국민 문자투표 응원 점수가 반영이 되니까 지인은 빈예서양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실제로 현역가왕 시즌 1에서 준결승전 1라운드 순위가 8위였던 전유진 양이 준결승전 최종 순위에서 1위에 올랐죠.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한 번도 1위를 빼앗기지 않았던 전유진. 1주부터 계속해서 1위였죠. 전유진 양. 준결승전 최종 점수 대국민 응원투표 누적 점수 포함되면서 가볍게 1위.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이만큼 많이 반영되는 게 현역가왕 시즌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아까 이제 일요신문은 약간 오차가 있었고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때는 그거 뭐 교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녹화할 때는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역가왕 3 3회에서 대국민 응원투표 1주차 결과가 발표돼서 이게 어떻게 처음에 결과가 나올 거냐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셨는데 글쎄요, 이게 뭐 뜻밖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또 강혜연 씨 팬분들은 그걸 왜 뜻밖이라고 하냐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강혜연 씨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자 씨가 2위, 홍지윤 씨가 3위, 이수연 양이 4위, 김태현 양이 5위, 솔지 씨가 6위, 그리고 빈예서양이 7위. 야, 그 다음 순위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대국민 응원투표 1주차에서의 이변이라고 한다면 강혜연 씨의 깜짝 1위와 빈예서양의 7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혜연 씨 그 참 이상하게 이 데스매치 1대1 노래 대결에서
TV조선 경우에는 이제 진달래 씨하고 얽히고 요번에 또 논란의 주인공 숙행 씨하고 엮이고 이런 부분 제가 딱 엮어서 했는데 또 그거 허락도 안 받고 어떤 유튜버가 따라 했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 부분 영상을 올렸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강혜연 씨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단 강혜연 씨는 탈락 후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하는 게 첫 번째 숙제일 거고 생존한 뒤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좀 노래 실력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비내 서양은 우리 팬분들의 기대치보다는 순위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 팬카페에서 여러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 팬분들이 결집을 해서 대국민 응원투표 2주차 요번에 만약에 사회에서 결과가 공개가 된다면 뭔가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이번 사회에서 대국민 응원투표 2주차 결과가 발표된다면 관전 포인트는 그게 될 겁니다. 비내서양이 과연 몇 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여기서 또 떨어진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봅니다. 글쎄 한 3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심지어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와 강혜연 씨하고 홍자 씨가 순위가 참 좋았어요. 강혜연 씨, 홍자 씨가 계속 좋은 순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강혜연 씨 같은 경우에 또다시 대국민 응원투표 2주차에서도 1위를 한다면 야 강혜연도 이제는 우승 후보야. 그렇죠. 물론 그거에는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탈락 후보가 됐는데 거기서 생존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될 겁니다. 일단 그런 전제 조건이 붙었을 경우에는 강혜연도 막강한 우승 후보네. 대국민 응원투표 1주차, 2주차 연속 1위를 했어. 이런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조성이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될까요? 비내서양이 과연 몇 계단이나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강혜연 씨는 과연 몇 위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우리 비내서양 팬분들이 가슴을 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죠. 아유 내가 이거 NS 홈쇼핑 이게 이제 서로 현역가왕3 제작진하고 제휴를 맺은 건데 NS 홈쇼핑 어플리케이션 휴대폰에 다운받고 어플리케이션 내가 생전 한번 휴대폰 썼지만 다운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걸 거기 들어가서 또 7명을 찍어야 되고 아유 머리 복잡해. 뭔지 모르겠어요. 김백도 씨 좀 가르쳐 주시구랴. 근데요 제가 영상에서 우리 시니어 분들한테 이걸 가르쳐 드려도 사실은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분들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하시지만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고 들어가서 몇 가지 과정 거치는 거를 사실 우리 시니어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려면 제법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비내서 양 포함해서 그렇죠. 뭐 김태현 양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수연 양 팬분들 다른 참가자 팬분들 중에도 주로 우리 시니어 분들 예, 어르신 분들 중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여기서 대국민 응원투표 하고 싶은데 못하셔서 지금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의 해결책 2가지.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거. 혼자 해결하려고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집안의 가족분들 중에 뭐 자녀분들이든 손자 손녀분들이든 다 젊은 사람들은 이거 일도 아닙니다. 금방 해드릴 수 있어요. 야, 나 저기 내가 응원하는 가수 비내서 양, 뭐 김태현 양, 뭐 또 그렇죠. 예, 강혜연 씨, 내가 좀 투표를 하고 싶으니 가족들한테 젊은 분한테 이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자세히 좀 알려줘.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 그거는 뭐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2번째 요것도 이제 이미 들으신 분들 있을 텐데 우리 시니어 분들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이요. 요거 거의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동네 스마트폰 매장에서 구입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고 헛기침 한번 하세요. 스마트폰 매장에 들어가시면서 뭐 이리 오너라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은 벌써 딱 그 소리에
스마트폰 매장, 휴대폰 매장 젊은 20대, 30대 직원들이 아유 오셨습니까? 사모님 하면서 90도 폴더 인사 딱 박을 거예요. 지금 이 사진처럼. 그러면은 아이고 잘 지냈어요. 예, 고객님 웬일이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벌써 부탁도 하기 전에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고객 이 관리 차원에서 스마트폰 매장 직원들이. 그러면 딱 스마트폰을 내미세요. 자, 이거 내가 현역 강학3의 뭐 빈예서 양 혹은 강혜연 씨, 태연 양 내가 응원하는데 아니 NS 홈쇼핑 뭐 들어가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야 거기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데 그 저 인터넷 검색해서 어떻게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아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아주고 그 안에 가서 들어가서 매일 투표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주고 투표 방법까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구랴. 그러면요, 바쁜데 그거 해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스마트폰 매장 직원은 그날로 사장님한테 딱 잘려야 돼요. 전국 어느 매장이든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 앉으셔가지고 시원한 혹은 지금 겨울이니까 따끈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제가 이거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 다운 받아서 그렇죠 가입해가지고 딱 가져와서 자 요렇게 하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하시려면 또 헛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다음에 스마트폰 또 바꿀 때 이 매장에서 우리 시니어 분들 어르신 분들이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 권리 찾는다는 식으로 가서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 예, 요런 방법 쓰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매일 이제 이 투표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